자,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군사행정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총론과 군사행정 조직에 관한 법을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사행정 작용법을 공부할 겁니다. 군인사법, 병역법, 계엄법 등이 군사행정 작용에 관한 법들입니다. 군 공무원이라 하면은 군사행정기관의 구성원인 군인하고 군무원을 말합니다. 군인과 군무원도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리고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평시에는 국방 의무 수행자이죠. 전시에는 전쟁 수행자, 나아가 교전자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전시의 군인과 군무원은 전쟁법 또는 국제법의 적용을 받지요. 공무원으로서의 군인, 특히 지원에 의한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중심으로 군인사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병은 제외된다는 것이죠. 군인사법은 군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별도 법률로 정한다 라고 헌법에 규정하고 있죠. 그 법들이 군인사법과 군무원 인사법입니다. 이들 법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병역법 등의 특별법입니다. 여러분 법의 개요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을 배운 적이 있죠.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특별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 일반법을 적용한다고 했지요. 병역법은 병역 의무자의 병역 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군인사법은 병역 의무자 중에 현역으로 복무하는 군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31조를 보면은 군인은 집단행위나 사회단체 가입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각 조항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길 바라고요. 군인 복무 규율에서 금지하는 군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뜻과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살펴보죠. 군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군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를 말합니다. 즉 군인으로서 군 복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기타 본분에 배치되는 등 군무의 본질을 해치는 특정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 그것이 군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구체적인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권리 행사로서의 실질을 부인하고 이를 규정 위반 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인 복무 규율은 군법 중 하나로서 군 인사법의 하위 법령이었습니다. 즉 대통령령이었습니다. 군인들을 효과적으로 지휘 통제하기 위해 만든 규율이지만 기본권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2016년 6월 30일자로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여러분, 장교나 하사관으로 임명이 되면 보직을 맡게 되고 또 진급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전역을 하게 되죠. 이러한 과정에 관한 법규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군 인사법 구조의 임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학력과 자격의 기초를 두고 공개 경쟁 시험으로 임용한다. 다만 공개 경쟁 시험 외에 능력의 실증의 기초를 둘 때는 전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원칙은 공개 경쟁이고 예외사항으로 다른 전형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전형이란 공무원 임용 시 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일정한 자격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에 그 자격 요건을 약간 완화하거나 또는 형식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그 직무에 실질적으로 적당한지, 직무에 필요한 특정한 학식, 기술 혹은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체적으로 판정하는 것을 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전형의 경우에는 공채의 경우도 있고 특채의 경우도 있다는 말이지요. 군 인사법 10조는 임용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은 장교 등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하고, 2항에는 그 결격 사유를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살펴보면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등은 임용 결격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기 바랍니다. 3항에는 2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용되었던 장교 등이 수행한 직무행위 및 군 복무 기간은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보수는 환수되지 아니한다 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 나중에 발견됐다 손치더라도 그동안에 근무한 근무 내용은 효력을 갖고 이미 지급된 보수도 환수하지 않는다는 규정이죠.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하나 보죠. 학력을 위조해서 학사 장교로 임관되어 현역 장교로 복무하던 사람의 학력 위조 사실이 밝혀지자 국방부 장관이 임관 무효 처분을 하고 그에 따라 병무청장이 현역병 이병 통지 처분을 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대법원은 학력 관련 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사관 후보생 지원 자격에 관한 요건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장교로 임명된 경우에는
군인사법 10조 2항에서 정한 장교 임용의 소극적 결격 사유가 있음에도 장교로 임용된 경우와 그 위법성 및 하자의 정도를 달리한다. 따라서 이 법 3항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학력 위조는 적극적으로 기망한 행위라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기망한 행위냐, 소극적인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법률 효과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장교 등의 임용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계약이냐 단독행위냐에 대한 학설은 갈리지만 쌍방적인 행정처분, 즉 동의가 필요한 단독행위로 보는 게 맞습니다. 병의 징집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강제적으로 직접적으로 형성된 특별 권력관계입니다. 업무를 분류할 때 계급과 직급으로 분류하곤 하죠. 업무의 곤란성과 책임도 등의 차이에 따른 계층별 구분을 할 때 개인의 신분에 중점을 두는 것을 계급이라고 하고, 업무에 중점을 두는 것을 직급이라고 합니다. 군인사법 3조에 군인의 계급과 명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계급과 역할 등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장교는 지휘권을 가지며 부대와 부하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군의 간부입니다. 준사관은 전문 분야에서 장교를 돕고 부사관과 병을 지도합니다. 부사관은 전투 행정 및 기술에 있어서 실질 동작이 고도로 숙달된 군인입니다. 병은 명령에 따라 직접 전투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이죠. 부사관의 책무가 뭐예요? 부대의 전통과 명예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부사관은 맡은 바 임무에 정통하고 솔선수범하며 병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서열이란 군인으로서 가장 상급자로부터 하급자에 이르는 순위를 말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교과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진급이란 최저 근속기관 및 계급별 최저 복무기간을 마치고 상위의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인정되는 자가 상위의 계급에 임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진급을 위해서는 최저 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쳐야 하며 상위 직책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실적 또는 능력이 중요한 요소이죠. 진급의 유형에는 정상진급, 임기제 진급, 근속 진급, 명예 진급, 특정 직위의 계급 부여, 전사자, 순직자 및 전투 유공자의 진급, 장교의 임시계급 부여 등이 있습니다. 장교 진급은 진급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권자가 행합니다. 부사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기제 진급이란 진급 최저 복무기간을
치고 영관급 장교 이상에 대해서 인력 운영상 필요하거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임기를 정해 1계급을 진급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임기제 진급자는 전역 후에 2년 이내 임기제로 임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후배가 진급할 수 있는 TO를 주기 위해 군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명예진급은 진급 적기 경과자의 복무 의욕 증진과 명예롭게 전역하는 장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데, 중령에서 대령으로, 소령에서 중령으로, 상사에서 원사로 진급하는 것에 하나입니다. 임시계급 부여란 전시, 사변, 국가비상시 또는 군의 증편으로 인해 진급으로는 정상적인 진급으로는 상위 계급의 결혼을 보충할 수 없을 때 그 상위 직위에 보직된 사람에게 1계급만 올려서, 그 상급 직위에 보직된 사람에게 1계급만 올려서 임시계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 법무, 의무 등 특수병과 장교에 대해서 이루어집니다. 보수는 임시계급 기준으로 지급하지만 복무기간은 원계급으로 인정합니다. 파견이란 본래 소속을 유지하면서 상급 부대의 인사명령 또는 지시에 의해서 타 부대 또는 다른 국가기관에서 복무하는 것을 말하지요. 휴직이란 일정한 기간의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군인 신분은 유지하면서 본인의 신청이나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직무 수행 의무만 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상이나 공상에 의한 휴직을 제외하고는 휴직 중에는 봉급이 감액 지급됩니다. 전속이란 동일 계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하거나 한 단위 부대에서 다른 단위 부대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직은 편제표에 의거 인가된 직위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교의 보직은 일반형 장교, 전문형 장교, 특수형 장교로 구분하여 관리하죠. 보직 해임이란 보직 임기 만료 전에 그 보직을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군인 신분을 보유하면서 보직만을 해임하는 행정 처분입니다. 보직 해임은 보직권자의 재량행위입니다. 징계 처분의 일종이 아니고 인사조치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진급과 보직에 있어 불이익을 주는 침입적 행정행위이죠. 보직 해임 사유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등입니다. 보직에서 해임할 때에는 보직해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보직 해임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첫째, 현역 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 회부 사유가 됩니다. 둘째, 진급심사 시 감점 사유가 됩니다. 그 밖에 인사관리상 불이익을 받습니다.
이 법 부당한 보직 해임으로 권리 침해를 받은 자는 군인 고충처리위원회 고충심사를 청구하거나 인사소청심의위원회에 인사소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인사소청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